영어를 정복하고 싶다면 영어 원서 몇 권을 읽어야 할까요? 같이 알아볼게요.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영어 원서를 몇 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최근에 채널에 달렸어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관련 연구가 없는지 찾아봤죠. 그리고 관련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원서를 몇 권 읽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폴 네이신이라는 학자가 진행했던 연구인데 언어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이 이름을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단어는 폴 네이신이다 이런 거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정말 영단어 연구 관련 최고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부터 볼게요. 폴 네이신이 영단어 전문가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지표는 우리가 원서를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영단어 수를 지표로 사용했어요.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영단어 수는 아주 괜찮은 지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원서로 배우는 영단어 그리고 단어장으로 배우는 영단어는 달라요. 우리가 영단어장 교재로 만약에 5,000단어를 배웠다면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은 그냥 영단어장 단어를 개별적인 단어만 외우고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언어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주 그렇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원서를 읽으면서 영단어를 배우면 우리가 그 개별적인 단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랑 같이 나오는 다른 단어가 어떤 거 있는지 컬로케이션 같은 거 그리고 같이 나오는 전치사가 어떤 거 있는지 동시에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랑 같이 나오는 문법이 어떤 거 있는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아주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영단어 수 지표는 그냥 단순하게 영단어 수를 나타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단어 수를 보면 그 영단어를 배우면서 뒤에서 배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러닝을 같이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보시면 가장 빈출이 높은 단어 가족 2,000부터 9,000까지 단계마다 원서를 몇 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장 높은 레벨 9,000 단어 가족 이 레벨이 굉장히 고급 레벨이에요. 대부분 학습자들은 아마 95% 이상 학습자분들은 이 레벨이 필요하지 않아요. 뭔가 직업적으로 통번역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 학습자들은 이 레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급 영어 레벨로 가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9,000 영단어 가족을 배우고 싶다면 원서를 25권을 읽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숫자가 아주 대략적인 숫자라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서마다 길이랑 난이도가 굉장히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추측이 들어간 숫자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급 레벨로 가고 싶다는 분들을 위한 숫자인데 대부분 학습자분들은 9,000 말고 5,000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5,000이라는 단어 수는 어떤 레벨이냐면 튼튼한 B2 레벨이라고 해요. B2 레벨은 중상급이에요. 그리고 어떤 외국어를 배우든 이 중상급이라는 레벨은 아주 중요한 언어적인 임계치라고 생각해요. 모든 학습자분들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꼭 반드시 이 중상급 레벨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배웠는데 계속 초보자로 리셋되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그쵸? 누구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우주선을 발사하는 거랑 똑같은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주선이 올라가는 동안 계속 힘을 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잠시라도 공부를 멈추면 우주선이 바로 바닥으로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 우리가 공부를 멈추면 아주 빨리 다시 초보자로 리셋되는 그런 슬픈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어느 순간 우주선이 궤도에 올라갈 거잖아요. 그리고 궤도에 한번 올라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힘을 가하지 않아도 우주선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궤도는 중상급 레벨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외국어를 배우든 중상급으로 한번 올라가고 나서 우리 뇌 속에서 그 외국어에 대한 그런 약간 내면의 모델이 이미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뇌 속에서 그런 언어적인 코어가 이미 생긴 거니까 그때부터 영어를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보지 않아도 그 언어를 다시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습자분들은 중상급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상급은 외국에 가서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외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수준이에요. 약간 솜씨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왜냐면 언어를 솜씨 있게 쓸 수 있다는
원하는 건 고급 레벨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고급 레벨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고급 레벨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중상급 레벨까지만 공부하시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중상급 레벨을 상징하는 5천 단어를 배우고 싶다면 원서를 9권 읽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대략적인 숫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책 경험으로 봤을 때 그리고 주변의 학습자 경험으로 봤을 때 이 9권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원서 9권 정도 읽으면 정말 튼튼한 중상급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도. 물론 여기에 학습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좀 쉬운 일부러 쉬운 단어로 만들어진 그런 크레딧 리드 같은 그런 자료는 제외예요. 여기서 9권이라고 한다는 건 원어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많은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대부분 분들은 그냥 원서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넷플릭스도 보고 미드도 보고 노출을, 인풋을, 영어 인풋을 다양하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읽어야 하는 원서 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거기에 뭐 복습을 하고 반복을 하고 그런 활동을 추가하시면 또 원서 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원서 읽는 것만으로 영어를 배우면 나중에 리스닝을 따로 트레이닝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영어 원서 읽기는 굉장히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이에요. 그런데 리스닝 실력을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다양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게 좋긴 하죠. 자,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